기둥처럼 야무지게 동그랗고 착 올라붙은 힙은 사랑 아닌가요? 무조건 크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흘러내리거나 펑퍼짐하면서 크다면 예쁘진 않으니까 모양이 야무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위쪽에 볼륨을 만들어줄 동작들을 스미스 머신뿐만 아니라 V스쿼트 머신으로도 정리해 나갈 텐데요. 100% 확실한 동작을 딱 정해드립니다. 주구장창 이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힙런지라는 동작은 짧은 가동 범위를 통해서 많은 무게가 분산 없이 위쪽에만 몰빵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먼저 스미스 머신의 은색 기둥에 네 발의 중간이 걸치게 서주시는데요. 개인에 따라 서서 동작을 해보셨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 앞뒤로 조금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각 엉덩이의 중앙의 위쪽을 타겟할 거라서 11자 보폭에서 한 발을 빼시고 앞으로 디딘 쪽 힙에만 무게가 걸릴 수 있도록 뒷발은 힘을 빼시고 바닥에 앞꿈치만 살짝 찍어주세요. 그리고 고관절이 찝히는 정도까지 내려가서 힙을 쭉 뺀 상태에서 힙 상부를 늘렸다가 뒤꿈치에 힘을 주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그래서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힙을 많이 빼라고 하면 보통 많이 앉으시려고 하거든요. 런지처럼 고관절과 무릎을 함께 쓰면서 많이 앉는 것이 아니라 무릎은 어쩔 수 없이 구부러지는 정도고 고관절 위주로만 쓰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주의사항 두 번째는 너무 빠르게 수행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힙을 빼서 늘렸으면 무게가 걸릴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올라오시면 좋아요. 그때 힙 위쪽에 찌르는 듯한 자극과 함께 묵직함이 느껴지신다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주의사항은 경추, 흉추, 요추는 모두 이어져 있기에 고개가 숙여지거나 가슴이 말리면 허리도 말리면서 허리와 인접한 힙 상부도 말리게 됩니다. 타겟 부위는 노출의 정점에 놓였을 때 자극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힙 상부가 까 뒤집어져서 노출의 정점에 잘 놓일 수 있게 상체를 잘 신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V스쿼트로 하는 동작을 보고 계신데요. 아까 했던 동작과 정확히 동일한 동작입니다. 따라서 발의 위치만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V스쿼트이 있으면 이쪽에서 세 번째 줄에 제 발의 뒤꿈치를 맞췄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발을 뺀 겁니다. 개인에 따라서 동작을 수행하면서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작은 비슷하지만 다르지만 비슷한 싱글레그 굿모닝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굿모닝은 어떤 동작이었나요? 숙이면서 이완되고 수축되는 엉밑 구간에 근육이 생성이 되면 근육은 촥 하고 올라붙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엉밑살이 리프팅 되면서 힙과 허벅지의 경계 라인이 만들어지고요. 그럼으로써 힙이 더 돌출돼 보이는 돌출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정말 여러 번 나왔을 정도로 쉽고도 너무 좋은 동작인데요. 이렇게 좋은 굿모닝 동작이 더 좋은 이유는요. 무게를 위로 지고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힙의 위쪽에도 자극이 가면서 볼륨이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힙런지와 비교를 해보면 가동 범위가 좀 더 길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자극받는 부위 또한 폭넓어서 힙 전체에 자극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힙 아래와 힙 상부 전부 다 자극이 가는 좋은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발은 은색 기둥보다 한 발짝 이상 뒤에 있을 건데요. 앞으로 인사하듯 숙여지기 때문이고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상체를 숙였을 때 인사하듯 90도로 상체가 잘 접어지는 위치이면 발의 위치가 괜찮은 겁니다. 엉덩이 각 중앙에 볼륨을 생성시킬 거라서 보폭은 11자고요. 그 상태에서 한 발을 빼시고 앞에 디딘 쪽 힙에만 무게가 잘 걸릴 수 있도록 뒷발은 토만 찍어서 바닥에 걸쳐둡니다. 이제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상체를 숙여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제는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요. 모든 힙 운동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체의 무게가 고관절을 눌러 그 무게가 힙이 최대한 늘어날 때까지 눌러줄 수 있도록 고관절이 꾹 접힐 때까지 내려가셨으면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나실 텐데요. 여기서 무릎 밴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뒷벅지가 아니고 목밑이 타겟일 때는 반드시 무릎 밴딩을 잘 주셔야 됩니다. 지금 V스쿼트로 하는 동작을 보고 계신데요. 정확히 동일한 동작이고요. 발의 위치만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힙런지 했던 발의 위치에서 뒤로 나와주시는데요. 맨 끝칸에 걸쳐있는 거 보이세요? 왜냐하면 인사하듯이 앞으로 숙여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뒤에 있어야 앞으로 숙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동작들을 두 발로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하고 싶으시면 똑같은 요령으로 두 발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은색 기둥에 네 발의 중간이 걸치게 서주시고요. 11자 보폭에서 고관절이 꾹 찝힐 때까지 힙을 빼서 늘렸다가 뒤꿈치를 밟고 올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V스쿼트에서도 요령은 마찬가지겠죠. 두 발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굿모닝도 마찬가지로 두 발로 해줄 수 있는데요. 요령은 동일합니다. 11자 보폭에서 고관절이 꾹 눌릴 때까지 인사하듯 숙여서 힙을 최대한 이완시킨 후에 뒤꿈치에 힘을 주고 올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V스쿼트에서도 요령은 마찬가지겠죠. 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힙 상부 중에서도 바깥쪽을 자극할 텐데요. 둥근의 상부고요. 스미스 머신으로는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화면 참고해 주시면서 V스쿼트로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배운 힙런지와 자세와 요령이 동일한데
보폭이 중요합니다. 자, 내로우 스탠스입니다. 내로우 스탠스면 11자 보폭에서 대둔근의 중앙을 자극했던 거와 달리 바깥쪽 자극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배웠던 힙런지와 동일하게 고관절이 찝히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뒤꿈치에 힘을 주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동작의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이 동작을 통해서 위쪽에 바깥쪽을 넓혀서 근육화할 거고요. 거기가 마치 우리의 골반인 양 만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 허리는 가늘고 골반은 넓은 호리병처럼 예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상부의 바깥쪽도 굿모닝으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발을 뒤로 뺍니다. 그리고 보폭은 역시나 모을 거고요. 요령과 원리 모든 것이 앞에서 배운 것과 동일한데요. 보폭만 다른 겁니다. 인사하듯이 숙여지면서 고관절이 꾹 눌릴 때까지 숙였다가요. 뒤꿈치를 밟고 올라오시면 되고요. 엉 밑에 자극으로 리프팅과 돌출 효과 그리고 힙 상부 바깥쪽에 볼륨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스미스 머신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앞에서 배운 두발 힙런지 동작을 보폭만 변경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힙 상부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크기와 볼륨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힙 상부의 각 엉덩이 중앙, 다시 말해서 대둔근의 중앙을 만들어줄 때 11자 보폭이고요. 11자 보폭인 이유는 딱 엉덩이 자극에 대한 간격이라서요. 힙 상부 자극 부위의 간격만큼 11자로 보폭을 설정해서 서준 거고요. 집중도가 좋은 한 발 힙런지로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 두 발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굿모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굿모닝 역시 한 발 또는 두 발로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굿모닝으로 할 때는 힙 아래까지 자극 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힙 상부의 바깥쪽을 만들어줄 때는 내로우 보폭이었고요. 역시나 힙런지 한 발, 두 발 모두 가능하며 굿모닝 한 발, 두 발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신이 바뀐다. 그것 또한 경우의 수로 포함시킬 수 있겠죠. 아마 엄청난 베리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힐리니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동작은 힙런지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한 발이 집중도가 강하고 자극이 강해서 하나만 해야 한다면 힙런지 한 발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그걸로 기초적인 볼륨을 많이 쌓고 다른 베리에이션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웃하이로 힙의 상부에 자극을 넣어줄 텐데요. 아웃하이 4가지 버전 중에서 메인 자세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 자세로 웜업을 좀 해주겠습니다. 아웃하이로 중둔근, 다시 말해서 힙의 옆쪽을 타겟하는 건 기본값이고요. 항상 큰 볼기근, 다시 말해서 면적이 큰 대둔근을 사용하려고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대둔근의 깊은 안쪽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많이 벌려주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끝부터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발끝을 와이드하게 완전히 아웃시켜 주시고요. 다리를 붙잡거나 기대면은 다리를 많이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다리를 와이드하게 많이 벌려줄 텐데요. 그래서 스트레칭 많이 하고 들어오시라고 했고요. 많이 벌릴 수 없다면 손으로 어시스트를 해서라도 많이 벌리려고 하셔야 대둔근의 안쪽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을 했으면 5초가량 머물다가 내려오시라고 했는데요. 이거 자극 좋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로 힙을 풀어준 상태에서 메인 자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힙의 위쪽을 타겟해서 볼륨감 있게 만들어줄 텐데 힙의 위쪽은 허리가 말리면 숨어 들어갑니다. 허리를 까 뒤집으면 신전이 되면서 그 인접해 있는 위덩덩이가 까 뒤집히고 노출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그곳에다가 무게를 집어넣을 건데 노출의 정점이 타겟 부위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허리 신전으로 인접한 힙 상부가 노출의 정점이 되게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자, 가동 범위는 길지 않고요. 짧으면서 탕탕 쳐지는 느낌이에요. 자, 일단 발끝을 아웃시키는 기본 자세는 똑같고요. 역시나 다리를 많이 벌려 대둔근까지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동작을 수행할 겁니다. 일단 뒤를 짚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서 신전을 만들어주세요. 다리를 벌릴 텐데 가동 범위는 길지 않고 다리를 벌리는 수축 구간에서 배를 내밀고 골반을 내민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드럽게 수축한다기보다는 탄성이 있어서 탕 쳐지는 느낌의 압력이 내 힙으로 받아지는 느낌인 거죠.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자세거든요. 자,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허리를 폈습니다. 뒤를 집을 거예요. 자, 발끝과 다리를 많이 벌려서 대둔근을 충분히 쓸 겁니다. 가동 범위는 길지 않으면서 탕 쳐지는 압력이 내 힙으로 받아질 거고 특히 대둔근에 많이 받아지고 힙의 위쪽에 자극이 갈 건데요. 자, 수축하는 구간에서 골반과 배를 내미는 느낌, 그래야 신전이 발생하면서 힙의 윗구간에 무게의 압력이 먹어 들어갈 겁니다. 중둔근도 당연히 뻐근하면서 자극이 오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값이라 언급
수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자에서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살짝 걸쳐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세 조금 어려운데 꼭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 동작과 힙런지로 초반에 행운 같은 위쪽 힙을 만들어줬었는데요.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위가 볼록해서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두 가지만 밥 먹듯이 많이 했습니다. 상부를 위해서. 그런데 이 동작이 어렵다고 하시면 아까 기본 자세로 하셔도 됩니다. 살짝 민망하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최소한 기본 자세로는 자주 해주셔서 중둔근에 끝뿐 아니라 대둔근까지 쓰려고 하시면서 위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킥백 자세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킥백 자세를 몇 번 하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무게를 중량을 실어서 케이블 킥백으로 해줄 겁니다. 헬리니 시절에는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동작인데요. 윗부분이 돌출되도록 모양을 형성해 나가는 데는 이 동작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해외 비키니 선수들이나 외국 힙 좋은 언니들이 밥 먹듯이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얘기겠죠. 케이블 킥백에 필요한 앵클 스트랩은 헬스장에 구비된 곳도 있고요. 없는 곳이라면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목에 앵클을 차주셨으면 기둥을 단단히 붙잡아 지지를 해줄 겁니다. 케이블로 가슴 운동이나 어깨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5kg도 당겨와지지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무겁단 얘기죠. 그래서 꿀팁을 방출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관절을 두 개 쓰면 강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의 구간에서는 무릎을 구부려서 힙을 당겨 올 겁니다. 당나귀가 달려나가기 전 앞발을 구르듯이요. 천천히 당겨오는 느낌을 주다가 후반에는 굉장히 빠르고 스피디하게 가져올 겁니다. 빠르게 가져오지 않으면 당겨지지 않아요. 이 부분이 바로 꿀팁인 겁니다.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당겨오다가 막판에는 냅다 차 올려야 돼요. 다시 한번 냅다 차주셔야 됩니다. 이때 무릎은 펴지면서 최대 수축이 될 거고요. 힙의 윗 엉덩이들이 밀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요점 정리 시간인데요. 힙런지는 짧은 가동 범위의 이점을 살려 중량의 무게가 힙의 위쪽에 몰빵될 수 있게 해주어서 힙상부의 볼륨을 집중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좋은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는 스미스 머신에서 은색 기둥에 내 발의 중간이 걸치게, V스쿼트에서는 2에서 세 번째 칸에 내 발끝이 맞춰지도록 서줄 거고요. 앞으로 디딘 쪽 힙에만 자극이 걸리도록 뒷발은 토만 찍어서 바닥에 살짝 걸쳐만 둡니다. 그리고 나서 고관절이 찝힐 때까지 내려가셨다가 뒤꿈치를 밟고 올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발, 두 발, 11자 내로우 모두 방법은 동일합니다. 11자는 대둔근, 내로우 보폭은 둔근이어서 바깥쪽을 타겟했다는 그런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굿모닝 역시 스미스 머신과 V스쿼트 방법이 동일한데요. 숙여지면서 늘어나는 엉미 구간에 근육이 생성되면 윗살이 리프팅되고 치와 엉덩이에 구분선이 생기면서 출력과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무게를 위로 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쪽에도 자극이 가서 위쪽에 볼륨이 생성되는 좋은 동작이라고 했었죠. 자세는 상체가 90도로 인사하는 정도까지 숙여지는데요. 이때 고관절을 꾹 눌러서 힙이 최대한 이완되게 해주시고요. 뒤꿈치를 최소한 5초에 걸쳐서 밟으면서 천천히 일어나셔야 상부 쪽에 자극이 잘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 발, 두 발, 11자 내로 모두 요령은 동일합니다. 아웃타임은 두 가지 자세를 정리할 텐데요. 중둔근뿐 아니라 대둔근까지 쓰기 위해서 다리를 많이 벌려주실 텐데 이때 발끝부터 열어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다리를 많이 벌려야만 대둔근의 안쪽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안 벌려지는 경우에는 손으로 어시스트 해줘 가면서 5초가량 버티고 내려오시는 자세였고요. 두 번째 힙 상부를 타겟하는 자세는 혹시나 다리를 많이 벌려주어 대둔근을 함께 쓸 거라서요. 발끝부터 와이드하게 아웃시켜줍니다. 힙 상부가 노출의 정점에 놓일 수 있게 허리에 아치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때 뒤를 짚어주실 거고요. 가동 범위가 길지 않으면서 탕탕 쳐지는 탄성이 있는 단 동작이었는데요. 수축 시에 배와 골반을 내미는 느낌으로 더욱더 힙의 상부를 노출의 정점으로 만들어주면서 무게를 받아줍니다. 케이블 킥백은 힙의 상부가 돌출되도록 모양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동작이고요. 케이블의 특성상 무게로 인하여 당겨오기가 어려우므로 처음에는 관절 두 개를 써서 다시 말해서 무릎을 구부려 써서 당겨오는 느낌을 주다가 후반에는 굉장히 스피디하고 강력하게 차올리면서 무거운 무게를 당겨올 건데요. 천천히 당겨오면 당겨와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무릎을 펴주면서 최대 수축을 할 때 힙의 상부가 밀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자극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점 정리 여기까지였고요. 복습 많이 부탁드릴게요.